네, 다음은 김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근식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이었죠. 구로구 모 중학교 앞에서 혐중 반대 캠페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 젊은이들이 소위 CCP 아웃 시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시위,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이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닌데 마치 반인종적 시위인 것처럼 해석하시는 것에 첫 번째는 놀랐고요. 두 번째는 뭐 교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부터 오늘까지 약 900여 회의 반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요. 제가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반일, 반미, 반중 뭐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게 가장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민주당과 혹은 또 조국혁신당이 죽창을 들자 이런 걸 들고 나온다라고 하면 일본에 대한 혐오 반대 캠페인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혐중 시위라고 하는 이른바 혐중 시위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우리 김민진 의원께서 해석하신 것과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 네, 이 시위가 물론 저기 반중 시위에도 중국에 대한 비하적인 언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 대한 시위에서도 반미 시위에서도 미국에 대한 저하하는 비하하는 언어가 들어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9월 23일입니다. 박주민과 함께 정근식 서울교육감 초청 은평갑 학부모 간담회 여셨더라고요. 근데 9월 23일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면 이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공식적으로 한 날입니다. 이거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를 어긴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출마를 그날 했는지 저는 모르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이제 박주민 의원이 지역구 교육 현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은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결정은 그 전에 훨씬 전 이전에 일어났기 네, 다른 때문에 의원님들과 본인이 이렇게 거기 그때 무슨 출마 선언을 했는지 그것은 저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심중을 제가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네, 그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언론들에도 나왔고요. 예. 다른 의원들과도 이렇게 지역구에서 같이 간담회를 해보셨어요? 예,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는 또 서울 이 교육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구를 이렇게 훑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사전선거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진숙 위원장이 왜 체포되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이 공직선거법 9조이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2024년 9월, 10월에 민주당은 상상한 것을 다 한다. 또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한다. 이 얘기한 것이 올해 4월과 6월에 있었던 선거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이다라고 해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더 어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지는 저는 전혀 그건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학교 현장을 같이 방문하자고 하면 저희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흑석고등학교 나경원 의원과도 같이 협의를 했고 학교 현장과 관련된 문제, 학교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께서 토론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한 결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정하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작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서울교육청이 선거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마침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네, 440억
이라고 하는 놀라운 금액을 부담했더라고요. 이게 전남에서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주는 예산이 880억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전남 초등학생 전체에게 월 5만 원씩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엄청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보궐선거 비용으로 얼마 보전받으셨어요? 그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보전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38억 원을 보전받았는데요. 이것은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전받은 28억 원보다도 10억 원이나 많은 액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좀 넓잖아요. 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 것이 물론 세 분의 교육감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 특히 재보궐선거가 서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부산을 비롯해서 다른 곳에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정말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약 500원어치를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지금 PPT 보시면은 미국에서부터 핀란드까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직선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선제를 하는 것이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너무 당파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지방자치와 이 교육자치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생각들이 좀 있고요. 또 이 교육감은 아시다시피 정당 소속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 중립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 선거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복잡한 문제들은 저도 이제 보궐선거로 인한 국고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은 의원들께서 잘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라가는 선수들이죠. 뭐. 네, 좋습니다.